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중동전쟁 비상대응체제 참 빨리도 한다. 추경은 지역화폐로 한다고? 참, 환장하겠다 진짜. 아니 계속 이 지역화폐 타령을 하고 자빠졌네. 추경이라 보자, 빚내서 땡긴다 이 소린데. 예.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 이 첫째 주에 이 허접한 우짜도의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해가지고 기위기 상황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뭐라 떠들었는데 그동안 구라치더니 지금 4주차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책. 웃기고 다 빠졌다. 이것도 아이 또 이거 다뭐 일벽 이 아이고 내 참내 진짜 웃기지도 않다 진짜. 이거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상한제 이거 미친 짓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또 최고 가격 2차 고시 공산주의냐? 이상 물가비 하지만 충격 조금만 덜해. 웃기고 사빠졌네 진짜. 이거 선거 때문에 이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빚 없는 추경 아니지요. 빚 없는 무슨 빚 없는 추경입니까? 이것도 말장난하고 잡아줬고. 빚내서 하는 건데 뭐 빚이 없는 거예요. 국민 세금 돌려준 거 이것도 웃긴 소리고, 퍼주기는 선도 웃긴 소리고요. 전부 다 구라라니까. 전부 다 구라. 말도 안 돼. 돈이 어디서 그냥 하늘이 뚝 떨어졌어요? 땅 파면 똥이 나오면 돈이 나옵니까? 이런 이 뻔한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이거에 넘어간다. 참 웃긴다고 보면 됩니다. 자, 내일부터 차량 오부제 강화. 아니지요. 연합 찌라시 말 제대로 해야지. 의무제다. 의무화잖아. 무슨 강화냐 강화는. 적극 동참. 적극 동참이 이제 오부제 가지고 바로 무조건 하게 되겠다 이 말 아니야. 이거 말이 뭐 적극 동참이지. 요즘은요 우리나라는요 뭐가 하면 말장난을 너무 칩니다. 오부제 의무화인데 사실상 의무화된 건데 무슨 뭔 적극 동참 바란다 이따구 소리나 차고 한다 이거 진짜. 이미 이거 우짜는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주부터 이미 해야 된다. 동창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첫째 주부터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해가지고 우짜 그뭐 수출이고 나발이고 그다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단 국내에서 그거 수요라도 챙기기 위해서 아껴야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들고 났습니까? 뭐 가격 상한제 있다고 소리치고 뭐 다마 어쩌고 저쩌고 뭐 개똥 같은 소리나 맨날 치하고 자빠졌잖아요. 아이고, 내 참 이런 거에 진짜 쏘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딱 깝깝한 겁니다. 이거 뭐 연합 지라시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이거 오부제 이거 관련해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차량 오부제 의무화 이거 그냥 의무화입니다. 의무화인데 이거 강화라고 그 사기치고 자빠진 거예요. 말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 중 73%에서 87%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대체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오부제 등등 이거 강제로해서 에너지 갖다가 사용하는 걸 줄이는 것 같다. 제일 먼저 한 곳이 있냐면 스리랑카입니다. 사태 터지고 바로 시작한 게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제일 먼저 차량 오부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리랑카는 연료 배급제까지 시행했습니다. 다음 차례로 시작한 게 또 누구나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냐 파키스탄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냐 인도입니다. 물론 뭐 이거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오부제 한 곳도 있고 연료를 배급제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강제로 해가지고 이거 쓰는 거 같아 줄이는 거 이 국가별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슬로베니아가 또 이거 오부제하고 연료 배급제 이거로 해가지고 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차량 오부제 들어간 겁니다. 예?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돌리는 모든 물건들에 들어가는 기름은요 우리나라 한국이 제공합니다. 이거 주한미군 주둔비 보시면요 330억 달러짜리 그 돈 예산에 거기 그 기름 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정은이가 뭐랬습니까? 우리나라 보고 무슨 최대 뭐 적이니 나발이니 그리 떠들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보실 문제가 아닌 게 왜 그러냐? 우짜가 뭐 이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한국전 시즌 2 가능성 높다라고 계속 뭐 우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은이가 현재 상황을 아마 웃자라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요.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 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만 미국의 이 동맹 체제가 단 한 번의 지역 분쟁, 단 한 번의 지역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결론을 정은이가 내릴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란전 25일차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전력은요, 이거 저 트리폴리 상륙함 갔잖아요, 일본에 있던 거.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전력은요, 항공모함 등이 가지고 중동으로 보내지고 미 해병대가 중동으로 보내지는 등 공백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공백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뭔 강화 있다고 이것을 말장난이나 치고 잡았습니까? 이거 세금 받아 처먹고 앉아가지고 넘어가고요. 할 때는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거 내 참 웃기지 않네. 카타르, 한국 등 4개국 LNG 자기계약 불가 항력선은 결국엔 나지요. 가스시설 피격된데 카타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LNG 생산 능력의 17%가 홀라당 날아갔습니다. 이거 적어놨네. 17%. 이거 그냥 없어요. 이제 생산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생산 자체가 이제 그냥 공급에서 완전히 열애가 되어 버렸다. 좋은 얘기죠. 예, 아주 뭐 반가운 얘기입니다. 뭐 이재명이 이제 슬슬 똥줄 빠져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는데, 이 우짜가 이미 또 이것도 코멘트 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는 그나마 뭐 비축량이 그 전쟁 터지기 전에 뭐 200일 좀 넘는다 이래 떠들었는데, 뭐 지금 벌써 한 달 지났잖아. 한 달 돼가잖아요. 이런 가운데 LNG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9일치입니다. 9일치. LNG는 비축한 양이 9일치만 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LNG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요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우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잖아요. 조현 오만 외교장관과 통화, LNG 원유 수급 지원 요청했다. 뭐야, 쿠웨이트는 저 페르시아만 안쪽에 그 구석에 처박혔는데 거기 무슨 안전을 지원을 요청하냐? 조현아. 어머, 오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해도 이란이 또 두고 부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피해를 봤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오만 장관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관심과 지지를 환장했다 진짜. 조인이는 왜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인근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호르무즈 협의에 대해서 선박과 선언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 이 뭔 말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똥 싸고 자빠졌는데. 쿠웨이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지금 향후 예상되는 저 지상전 때문에 이란이 집중적으로 두둑에 패고 있는 게 누구냐면 쿠웨이트입니다. 지금 공격을 갖다 쳐받고 있는 쿠웨이트한테 무슨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하고 무슨 출국 지원하다고 지금 그 비행기 뜨겠어요 거기. 참네, 참 환장하겠다 진짜. 넘어갑니다. 진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다 코멘트하기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외교장관이라는 거는 저는 뉴스용으로 국민 사기치는 용으로만 떠들고 자빠졌고, 잘 돌아간다 진짜. 검토해 보시죠. 1.05% 상승해서요, 1온스에 4,454.24달러가 됐습니다. 뭐 다행히도 좀 올라갔네요. 다행히 좀 올라갔는데 우짜가 뭐 해가지고 3월 20일 뉴스 모험에서 2월 저점이 4,423.20달러다 했는데 다시 그 위로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고 그러니까 그저께 하고 어제 하고 좀 많이 바빴죠. 예, 많이 바빴습니다. 관련해서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중동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 빨리 그 본 컨텐츠를 올려드린데, 아이고 요즘 뭐 전쟁이 이것도 따로 봐야 되고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에 뭐 금덩이 올랐다 이 되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이거 금덩이 보기잖아요. 자, 터키 보시죠. 터키 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해가지고 금 보유량 가지고 이걸 뭐 환율 방어를 하겠다 뭐 그래 나옵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 뭐 터키 그 금 보유량 해가지고 뭐 이래 금액 나와 있고 이런데 말씀드리죠. 뭐 벌써 9번이냐? 네, 터키 중앙은행이 이란전에 따른 리라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 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환율 방어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익명 소식통은 블룸버그에다가 터키 중앙은행이 런던 시장에서 금과 외화의 수합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중앙은행은 관련 내용을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묻자 노 코멘트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1.93% 상승했습니다. 상승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제대로 됐고요.
1온스에 70.47달러가 됐습니다. 은덩이가 예상보다 가지고 지금 산업수요, 기본적인 산업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자가 또 중국이 금을 오히려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저껜가 3일 전인가 그저껜가 해가지고 뉴스 보면서 해가지고 저 뭐야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중국이 금을 갖다가 수입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국내 수요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뭐 5만, 예, 5만 5월물 원유 5월물 해가지고 선물입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어이구 다시 올라갔죠? 예, 1배럴에 157.08달러입니다. 5만의 원유 5월물은 7.55% 상승해서 어제 많이 올랐죠. 1배럴에 157.08달러다. 트럼프 사기친 거 해가지고 뽀록이 나니까 다시 올라가 버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해가지고 0.28% 상승해서 99.226이 됐습니다. 야, 이 라인이 RSI 값은 라인이 이제 애매하게 됐습니다. 하도 이 조작질을 하니까 하도 이 조작질을 하니까 이상하게 됐습니다. 차트가. 예, 이상하게 됐는데 하여간에 지금 가열찬 조작질을 하고 있다. 우자가 서부 텍사스하고 브렌트유는 아예 패스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열찬 조작질을 하고 있다. 왜 그 가열찬 조작질을 하느냐면요. 서부 텍사스의 경우 1배럴에 100달러가 넘어가죠. 예, 그러면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율이 3%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네, 오늘은 저 국채시장 난리 난 거 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지고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저 달러가 0.28%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뭐야 이거 몇 배야 이거 하다 기본빵이 3배 이상은 티네. 0.80%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98.63원이 됐습니다. 우자가 캡처한 시간이 7시 04분인데 네 이제는 뭐 1480원이 아니고 기준점이 1,500원에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1,503.69원까지 가기도 했고요. 예, 그러대네요. 이거 참 깝깝하다, 내 보기. 네, 이거 어제 또 우리나라 한국 20년 만기 국채 옥션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자, 옥션이 있는데 역시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지난번 옥션 끝나고 그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80%였는데 어제 옥션 끝나고 3.840%. 자, 20년 여기죠. 요거 약간 돼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여간 3.840%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 옥션 때가 3.580이었는데 어제 끝나고 3.840으로 많이 올랐다. 잘 돌아간다. 네, 우리가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0.22% 싸졌죠. 거의 뭐 달러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0.28% 좋아졌으니까 상승했으니까 뭐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1달러에 158.655 N이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20년 만기 국채 옥션이 경매가 있었는데 일본은 어제 40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채하고 달리요.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옥션에서는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옥션 때 3.720%였는데 40년 만기 국채가 수익률이 근데 어제 옥션 그러니까 경매 끝나고 3.600%로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뭐 이게 떨어지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인가? 내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죠.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바꾸고 얘기하자.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CPI 데이터 나왔는데 말씀드리죠. YOY 작년 동월 대비 1월에 1.5%에서 2월에 1.3%로 하락했고요. 일본의 CPI 인플레이션율이 MOM 전월 대비를 해서는 1월과 같이 2월에도 마이너스 0.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CPI 뭡니까?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죠.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2%인데 2월에 1.6%로 하락했습니다. 디플레이션 귀신이 다시 오나요? 예, 이런 가운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인플레이션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2.6%에서 2월에 이것도 2.5%로 하락했습니다. 디플레이션하고 참 친한 일본인데 하여간에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자 이거는 일가지고 로이터 물론 유료 기사입니다. 유료 기사라서 우자가 이렇게 그냥 화면만 캡처하고요. 말씀드려보면 다카이치 뭐 일본이 가지고 탭 조인트 예, 오일 스톡파일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산유국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비축유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태압해가지고 이제 푼다 이 소리죠. 노 엔드. 그러니까 공급 위기가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가. 자, 말씀드립니다. 다카이치는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을 상쇄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3월 말까지 산유국들이 보유한 공동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카이치는 SNS를 통해 3월 16일부터 민간 보유 비축유 방출을 시작했으며 3월 2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3월 26일부터 국가 비축유 방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에 또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보유한 비축유도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미리 좀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뭐 구라치고 자빠진 사이에 일본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뭐 본컨텐츠 올린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시간 내면 뭐 풀도록 하고 하여간에 이제 일본은 그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뭐 유럽 중동 그 산유국들이 일본의 그 전략 비축유 그 창고에다 재원하던 걸 갖다가 공도로 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일본 거 바로 넘기기 전에 일본의 경우에는요 저 LNG 전체 LNG 수입량 중에 10%를 러시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한 80억 달러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고 있는지 한번 이재명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전 터졌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일본이 수입하는 LNG 중 전체 중 10%를 러시아에서 구입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석탄도 매년 20억 달러어치씩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짓을 잘해요.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 지구한테 이익되는 짓은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 어째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째 되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자폭질 그 과정에서 K5음질기가 티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로 추정되는 뭐 어디 소스에서 뭐 받아 있다고 소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란 제재 완화 효과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잠깐 말씀드리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에너지 업계에서 얘기가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전쟁 전에 이란이 하루 평균 해가지고 11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11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서 1배럴에 65달러가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18달러를 할인한 47달러.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가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요 할인을 갖다가 억수로 시게 해가지고 무려 18달러나 할인을 해가지고 1배럴에 47달러에 팔았는데 전쟁이 터진 후에 지금 이란의 생산량 그러니까 이게 수출량입니다. 수출량이 하루 평균 150만 배럴이고 그리고 할인을 꼴랑 2달러에서 4달러를 해주면서 현재 얼마를 받아먹고 있다? 1배럴에 110달러를 받고 해가지고 그 원유를 팔고 있다고 이란 에너지 업계에서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업계 관계자가 말한 거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판매량은 포함이 안 됐는데 석유화학 제품 판매량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터지기 전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에 12일 전쟁 있죠. 12일 전쟁 이후에 그전에는 이란이 석유 대금을 어디를 통해서 받았다? UAE,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받았는데 작년 12일 전쟁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를 갖다가 우회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있다. 요거는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 있지 않겠나라고 충분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벌인 이번 전쟁이 이란에게 사실상 제재 완화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제 돈도 완전히 눈탱이 맞고 할인 엄청나게 가지고 팔던 이제 땡처리 하던 수준이었던 게 이제 1배럴에 110달러를 받고 팔고 앉아있다. 뭐 그래 받겠죠. 지금 5만 현물값이 해가지고 157달러, 160달러 이렇게 가는데 그거로 기준으로 하면 싼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공식적인 제재 완화를 받지 않는 이상 이란에게는 전쟁을 끝낼 동기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이란전 25일차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 최고 지도자 특별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는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은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페르시아만 내 모든 군사기지, 그러니까 미군 군사기지죠. 군사기지를 폐쇄하라. 이건 뭐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괴된 이란 인프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 자, 요거에 아주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요거 건 때문이라도 전쟁이 계속 뭐 계속돼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배상금 지급 문제. 자, 세 번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및 통행료 징수 권한을 인정하라. 자, 이것도 거의 폭탄 발언이죠. 자, 네 번째, 이란에 대한 모든 2차 제재, 세컨더리 생션을 갖다가 제재를 해제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란의 주권 존중 및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조건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거 미국이 안 받으면은 이란은 계속 전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미 계속 나왔던 말을 갖다가 우짜 기준에서는 뭐 그냥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로이터 기사인데 역시나 유료기 때문에 우짜가 우짜 내용을 보고 페이지만 위에 거만 캡처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뭐 바레인이 푸시는 뭐 유에베기드 액션, 호르무즈 쇼핑 해가지고 가지고 뭐 나오죠. 이 말이 뭐냐면 바레인이 유엔에다가 이 호르무즈 해역권 관련해 가지고 좀 뭐 하자 푸시 그러니까 이거 저 군사적인 어떤 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 승인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이거 바레인이 제안했는데 바레인 요거 아닙니까? 요거 바레인이. 요 아래 뭐 혼자 섬처럼 있는 거. 이 친구가 지금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쓰지요. 당연히 쓰니까 뭐 하나만 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바레인이 뭐 제가 이거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시 아주 회상을 해드립니다. 바레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석유 생산량이 제로가 됐습니다. 0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 오함대 본부가 여기 있었죠. 바레인에 절단 났고요. 그리고 바레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레인의 경우는요. 순위 군주제입니다. 순위 군주제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슬람 인구, 그러니까 바레인 인구 중에 이슬람 인구가 대략 85% 되는데 그 85% 중에 50% 가까이가 시아 종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전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 덕분에 바레인 쪽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 반정부 시위가 주장창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바레인입니다. 요 바레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뭐 무력 사용해달라 하면은 한판 뜨자는 얘기인데 우짜라면은 좀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오픈워 해가지고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거는 관심 있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저 이란전 터지기 전부터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 소소한 남들한테 관심 못 받는 소소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란전하고 관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두고 좀 말씀드립니다. 묘하게도 2026년 2월 21일부터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작은 전쟁,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작은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1일부터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의 경우 이란전에 동참할 거다, 이란전에 투입될 거라는 이 추측이 계속해서 나왔지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파키스탄은 이란전에 동원될 것이라는 추측에 노,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한테 양국 간에 그 맺은 조약이 뭐가 있냐면 양국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놨습니다. 요런 맺어놨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고 있죠. 이란한테. 예,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맺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행동하라고 파키스탄한테 경고를 했고요. 해당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 조약국 당사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공격으로 간주된다 이 말은 뭡니까? 공격을 받으면 파키스탄도 그 공격한 놈을 갖다가 사우디 공격한 놈을 갖다가 쳐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약은 무효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에 준 차관 63억 달러가 회수될 수 있다는 조항이 내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의 경우 어떻습니까? 인구가 2억 5천만 명에 달하고 핵무장 국가지요.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 꼬라지가 어떻다? 매달 6.5%짜리 이자로 20억 달러 빚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부다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죠. 아부다비에서 파키스탄 외환 보유액을 갖다가 유지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걸려있죠.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정하면 아부다비인데 아부다비에서 파키스탄 외환 보유액을 갖다가 계속해서 돈을 넣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매달 이자는 6.5%씩 나가고 있고. 자, 이런데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거기도 어떻습니까? 이란에 공격 받았잖아요. 이란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파키스탄한테 은연중에 너가 외환 보유액 이거 다시 보충 안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는 파다하게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아부다비에서 파키스탄 외환 보유액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넣어서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요, 파키스탄은 바로 국가 부도로 갑니다. 아주 흥미롭죠. 아부다비는 그 외환 보유액 해가지고 책임져 주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63억 차관해 준 거 그거 가지고 카드를 흔들고 앉아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역시나 이것도 유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캡처해서 합니다. 유럽이 예, 그 이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조용히 하고 있다, 이 말이 되죠.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죠. 여러 군사 기지들이 예, 뭐 공중급유 뭐 기름 떼주고 그다음 무장 뭐 등등 그래가지고 미국의 공격을 갖다가 저 유럽 국가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 우자가 3월 23일 기사인데 빼먹었기 때문에 보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려 보죠. 자, 예, 요거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란전에서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우자가 기지만 들어서 우자가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요 뭐 익숙한 거 뭐 페어포드도 나오고 이러죠. 이란전에서 미군의 작전을 한다가 현재 지휘하는 중앙 지휘소는 어디 있느냐?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본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군의 드론 작전도 어디서 한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수행됩니다. 자, 세 번째, 스페인 정부가 이거 기지 제공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죠. 트럼프가 뭐 아주 뭐 지길이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스페인 정부가 이란전에 자국 기지가 사용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모론하고 로타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거 사용되는 걸 거부하자 미군은 스페인에 있던 미군 항공기 모두를 갖다가 프랑스와 독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죠.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는 우자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미공군의 폭격기가 여기서 출격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탈리아 아비아노 어디죠?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 그리고 프랑스 요거 뭡니까? 튀베 프랑스 튀베 공군기지, 요 두 군데,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이 두 군데 공군기지에서는요,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둥지를 트고 기름 받아서 공중으로 떠가지고 공중에서 기름을 주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여기 있죠. 아조레스 제도에 있는 라제스 공군기지는요, 미국의 병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일곱 번째, RC-135 리벳 조인트 전략 정찰기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거 RC-135 이 정찰기가 어디서 뜬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수다만 기지, 이거 우자가 그 포드 항모 관련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그 수다만 쪽에 있는 기지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RC-135 이 전략 정찰기가 떠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루마니아에는 기지가 없죠. 예, 뭐 별도의 기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조용히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세도 조용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도 이란전에서도 루마니아가 조용히 병참 및 정보 자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흥미진진하죠. 자, 넘어가고.
자, 트럼프 이란이 우리에게 선물 줬다. 석유가스 관련된 것이다. 자, 이거 우짜가 어제 가지고 뭐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섀도우 복싱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 지금 혼자 계속해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행복이도 갖지 않고 우라늄 농출도 하지 않겠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이게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할 때,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지금 그 모스타바 그거 아니고 모스타바 아빠 그 하메네이가 살아 있을 때, 그때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얘기가 된 걸 갖다가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써먹고 앉아 있다. 전쟁이 터졌는데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쩌가 이거 뒷얘기를 한다는 게 까먹고 있었는데, 하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빼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협상이 그나마 잘 됐다니까요. 잘 됐는데, 뜬금포로 해서 공격한 거예요. 이게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업계 관계자 얘기가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뭐 핵무기도 안 할 거고, 우라늄 농축도 안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걸 갖다가 그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얘기가 나고 협상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늘어진다. 넘어가고. 자, 이란이 우리에게 선물 줬다. 뭐 석유가스 관련된 것인데 이거 우짜가 보기에는 섀도우 복싱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트럼프가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공습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거로 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공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뿐만 아니라 타브리즈, 이스파한, 카라즈 등 다른 도시들도 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가 되고 하여튼 지난 24시간 동안 공격을 받았고요. 특히 이스파한하고 코람샤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쿠웨이트 국경 바로 옆에 있는 여기죠. 예, 그 유명한 후제스탄 있는 데입니다. 후제스탄. 그러니까 저 이란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가 그 코람샤르 후제스탄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파한하고 코람샤르에서는요 송유관 등 에너지 시설들이 폭격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공격받으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뭐라겠다.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국가들 내 모든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발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할 것 같다 이래 되고요. 자, 이어서 이란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은 줄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늘리면서 향후 예상되는 지상전 그리고 확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전 지금 이란이 신경 쓰고 있는 데가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코람샤르 즉 후제스탄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되면 사담 후세인까지 등장시켜서 이란 이스라엘전 때의 사담 후세인까지 등장시켜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분위기 보고 제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때 사담 후세인도 룰루랄라 들어갔다가 산에 막혀가지고 그때 절단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하여간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이거 패스하고요. 하여간 이란이 지금 지상전과 확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지금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음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마이너한 타코 짓을 한 가운데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B-52 폭격기가 제점 대신에 2,000파운드짜리 제이담을 갖다가 실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융단 폭격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작했다는 소리가 되죠. 이러면 또 뭐 어떻게 되는 걸 갖다가 예상할 수 있죠? 지상전 가능성이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 공군 C-17 대형 수송기, 우짜가 보기에는 뭐 특정 안 되는데 아마도 제62 수송 비행단 소속으로 우짜가 예상이 됩니다. 미 공군 제62 수송 비행단 소속 C-17 대형 수송기들이 제82 공수사단, 제101 공수사단, 제3 보병사단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계속해서 현재 실어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미군 보병 제7 보병사단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지금 미군 돌아가는 걸 갖다가 바로바로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태세 강화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미 해군의 함대 전개, 유지 보수, 훈련 주기 표준화 이게 뭐냐면 Optimized Fleet Response Pla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OFRP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메인터넌스 및 수리 주기를 갖다가 포드 항모하고요 링컨 항모는 아직 그 집이 안 갔죠. 근데 포드 항모는 지금 불나가지고 갔고 이 두 항모가 끝까지 그러니까 이 주기 자체 사이클 자체를 갖다가 끝까지 막 충족하는 수준까지
진짜 막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포드 항모 세탁실 화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포드 항모는 사실상 앞으로 한 우짜가 보기에는 2년에서 3년은 완전히 전력에서 예외 아예 열애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서 수리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항모, 아버지 부시 항모죠. 부시 항모가 중동에 배치되면서 항공모함 두 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가 하고 링컨 항모하고 부시 항모가 둘이 같이 있으면 항공모함 두 척이 유지될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우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항모도 지금 현재 배치되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졌으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워싱턴 항모는 일본에서 현재 정비 중이고요. 루즈벨트 항모는요, 곧 배치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하여간 문제는 뭐냐면 우짜가 초반에 가지고 정은이 얘기하고 이랬는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는요 현재 작전 투입이 가능한 항모가 없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뭐 우크라이나전 업데이트 해보죠. 자, 러시아가 드디어 라이 알렉산드로프카 요거죠. 요걸 갖다가 공격을 갖다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요래 가지고 주 공격 방향은 지금 남쪽 여기입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라이 알렉산드로프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라이 알렉산드로프카는요, 라이 호르도크 요거죠. 라이 호르도크 요겁니다. 라이 호르도크하고요, 크라비아 루카 요거죠. 지금 싸움 싸우고 있는 분위기인 크라비아 루카 여기와 함께 슬라비안스크 여기죠. 슬라비안스크의 주변의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 방어 거점 중 하나입니다. 요 세 개가 방어 거점 중 하나가 됩니다. 요거 되는데 러시아군이 만약에 라이 알렉산드로프카를 갖다가 점령하지요. 점령하면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 슬라비안스크 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요새라고 불리는 미콜라이프카입니다. 여기로 이제 다음 여기 먹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미콜라이프카에서 슬라비안스크는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다. 요즘 보니까 뭐 친 우크라 팬들도 나와서 뭐 어쩌고 뭐 드니프로에서 뭐 반격 작전이 성공했니 어떤 위협지 쓰고 자빠졌던데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짜게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참 열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 어제 말하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오늘로 넘겨버린 채권시장 아수라장 또는 국채시장 아수라장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즉 국채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의 정가지요. 미국 정가에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우짜가 장중에 이거 캡처한 겁니다. 2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대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게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보면 라인이 딱 해가지고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겠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53%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는 올해 2026년 올해 패드 미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뭐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 두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고요. 원인은 믿거나 말거나 공식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이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유가가 급등했는데, 유가 즉 에너지는 식품, 운송, 제조업, 임대료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뭐 기름으로 달리지요, 기름으로 물건 만들지요, 기름으로 뭐 비닐 같은 것도 만들지요, 뭐 오만 걸 다 하니까. 자, 이런 가운데 채권 트레이더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채권, 국채 거래는 완전히 판때기가 엎어져 가지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채권, 국채를 매수하는 대신에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채권, 즉 국채를 갖다가 매도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지금 중동에서 유동성 위기 때문에
뭘 또 던지고 있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뭐 본 콘텐츠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헤지 펀드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막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했지만 수익률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헤지 펀드 역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갖다가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매도를 부추겨서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20년물만 이러냐? 아니죠. 10년물도 또 그렇습니다. 악순환에 따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악순환에 따라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요 4.364%거든요. 요걸 가지고 다시 치솟아서 2025년 여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에 육박하고 있고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 돌파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파월이 지난주에 나와서 발표해서 뭐랬냐?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파월의 말은 지금 말을 갖다가 빙빙 돌려서 말해서 그렇지 실제로 말하는 건 뭡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지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신청 건수는 한 달 만에 무려 마이너스 19%나 급감했는데 봄철 주택 구매 시즌 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신학기 되면 이 저 부동산 쪽에 가지고 수요 같은 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봄철 주택 구매 시즌 즉 부동산 시장에서 대목 또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신청 건수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9% 급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수천억 달러를 차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 때문에 우자가 금덩이 해가지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상승할 거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천억 달러를 차입한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 새로운 공급, 그러니까 이 국채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데 채권, 즉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또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지요. 그 이자를 내는 값이 높아지지요. 즉 시장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시장은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은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 더 높은 이자를 자신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로 아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